이건 안 물어보여. 나는 달콤한 싫어. 매콤한 걸 좋아해. 난 매운 거 좋아. 하자. 네. 물어보세요. 네. 양념. 내놔. 아니야. 박주원 어디서 쭈꾸미? 쭈꾸미 시험 기간 일정 말거리. 쭈꾸미 개새끼. 죽을래? 김민준. 네? 네 시험 기간. 아, 제 기억에 2, 3 정도 알고 있어요. 제 기억은 바로 된 게 아니라서. 김예선. 너 죽을래? 어차피 너 몰라요. 나한테. 네, 나갈게요. 서율이. 챙기를 봐라. 아, 잘한다. 세이랑. 너 18구야. 알아갖고 내일까지. 네. 네, 다. 알았어? 고맙다. 자, 세계의 탄성력이요 1kg짜리 물체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작용하는 물체의 무게가 1kg에 해당되는 중력값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F는 얼마야? 3분의 1kg에 해당되는 중력값이야. 맞아? 중력값 또 곱하기 싫으니까 그냥 이렇게 쓴다고. 그치?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어? 0.5kg짜리 물체를 매달면 3cm 늘어나는 수첩이었어 이거야. 그러면 0.5kg짜리를 매달면 3cm 늘어나는 거니까 3분의 1kg짜리를 매달면 늘어나는 길이는 얘는 1kg를 매달면 혼자서 얼마 늘어나니? 6cm 늘어나는 거야. 근데 0.3kg니까 6cm에 0.3만큼 늘어나겠지. 됐어? 자, 그러면 얼마 늘어난다는 거야? 실제로 2cm 늘어나는데 이런 얘기야. 아. 네. 맞아? 그러니까 얘 2cm 늘어나, 2cm 늘어나, 얘는 2cm 뭐 됐어? 압축됐어. 됐니?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18cm. 그 얘기 하는 거야. 괜찮은 문제들이야. 문제 하나하나 되게요. 선생님이 뽑아내려고 되게 노력하면서 뽑아낸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쓱 넘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고민하고 생각해서 푸세요. 22페이지 39번부터 48번까지 질문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다른 과목 시간에도 똑같겠지만 물리 시간에 결석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이거 영상으로 보는 거랑 수업하는 거 또 다릅니다. 그죠? 자리에 앉아있어. 죽어도 앉아있어. 어차피 집에 있어도 아프면 학원에 와서 아픈 것도 똑같아요. 여기서 아프시면 돼요. 자, 39번부터 48번까지 질문해봐. 42번. 자, 42번 보시면요. 42번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낯선 건 뭐냐면 수평면이 아니고 경사면에 있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이었어요. 이제 이 상황도 익숙해지게끔 해보십시오. 다양한 현상들이에요. 이렇게 경사면에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 실제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요. 지면과 수직한 방향 이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게 작용할 거지. 됐어? 근데 이 힘이요. 경사면에는 비스듬한 방향의 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힘은요.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과 경사면의 수직한 방향의 힘으로 분해된다고요. 됐습니까? 네. 그랬을 때 요 경사 각도가 세타라고 할 때 항상 중력과 수직 항력이 이루는 요 각도가 경사 각도랑 똑같아요. 맞지? 그러면서 여기가 뇌랑 똑같으니까 요 각도가 90도의 요 자체가 작은 직각삼각형이더라. 맞니? 그랬을 때 요 힘에 해당되는 게 바로 빗변의 길이 mg 쌍 내려가 세타의 크기더라. 기억나지? 됐어? 네. 그리고 경사면을 콩 누르는 요 힘이 바로 얼마입니까? mg 콩 눌러 세타의 크기더라. 모든 명식. 콩 눌러 세타 쌍 내려가 세타로 힘이 분해가 됩니다. 맞아?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경사면에 있는 물체들은요. 이
이런 식으로 힘이 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고요. 요 각도를 30도로 줬는데 옛날에 중학교는요. 피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뭐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 비율을 준 거예요. 1대 2대 루트 3.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니까 그냥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미끄러지면 꼬맹아 사실은 마찰이 없으면 얘한테 작용하는 알짜임은 뭐야? 증명. 마찰이 없다면 얘한테 작용하는 알짜임이 있기 때문에 경사면의 물체를 놓으면 얘가 싹 내려가죠. 아. 맞아요? 마찰이 없을 때 얘한테 작용하는 알짜임이 얼마입니까? mg 싹 내려가 세타가 이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고요. 그거를 질량으로 나누시면 이 경사면에서의 물체에 뭡니까? 가속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질량으로 나누시면 이 경사면에서의 가속도는 지워보세요. 얼마입니까? g 사인 세타야.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해? 값이 얼마인지라는 고민은 수학 시간에 하시고 물리는 규칙성이잖아요. 그러면 경사면에 있는 물체는 마찰이 없으면 언제나 가속도가 g 사인 세타만큼 밖에 안 생겨요. 그러면 얘는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야. 세타. 네, 각도예요, 각도. 됐어? 각도만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해. 그러면 각도가 일정하면 얘는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야, 내려오면서. 그래서 등가속도야.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각도가 30도보다 각도를 더 크게 해서 60도가 되면 30도일 때보다 가속도의 크기가 뭐해지니? 커진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경사각도를 더 크게 해서 꼬맹아 경사각도를 90도로 해. 그래서 또 좀 그럼 얘 가속도가 뭐겠니? 그래서 자연각화야. 알겠어? 그리고 이 같은 경사각인 30도에 하나 1kg짜리 놓고요. 하나는 10kg짜리 나와요. 누가 먼저 바닥에 닿을까? 아까 얘기했죠. 자유낙하할 때 낙하하는 시간을 결정하는 건 가속도. 1kg짜리를 놓던 10kg짜리를 놓던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하고 상관이 있니 없니?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동시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마찰이 없으면. 되겠니? 그럼 마찰이 있으면? 마찰이 작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마찰이 작용해요. 그러면 실제로 얘는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과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이 크게 작용하겠죠. 되겠니? 그러면 그 중에서요. 얘가 어느 쪽이 이 마찰력의 크기보다 이 크기가 더 커야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맞죠? 네. 그랬을 때요. 이 힘이 더 클 때요. 그래서 또는 얘가 크기가 같아서 미끄러지는 그 순간이라면 실제로 아래로 잡아당기는 경사력의 크기와 마찰력의 크기가 같네? 마찰력 구하는 식. 아까 외웠죠? 해봐. F는 뮤 N 수직 항력. 그러면 이때요. 마찰 계수가 뮤라고 할게요. 수직 항력은 얼마입니까? 불러. mg 코사인. 그렇죠. mg 콩 눌러 세타겠죠. 되겠어? 자, 그랬을 때 mg 똑같이 날아가니까 이 경사면에서의 마찰 계수는 얼마입니까? 넘겨.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더 간단하게 하면 뭡니까? 탄젠트 세타 값이 마찰 계수의 크기야.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걸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선생님하고 실험했던 겁니다. 됐죠? 올해 겨울방학 때 선생님하고 탐구 실험했었던 거 기억나죠? 물리. 됐죠? 그래서 막대판이 이렇게 기울었을 때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그때 각도의 탄젠트 값이 마찰 계수야 라고 하는 실험을 했었잖아요. 되겠니? 네. 그 실험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제 볼게요. 얘는 경사각도가 30도인 긴 빗면 위에서 질량이 10kg의 물체를 이에 일정한 속력으로 미끄러지고 있다. 밑줄 쳐. 어디에다 밑줄 칠까? 그렇죠. 물리는 정지 아니면 등속도 이거잖아요. 얘 일정한 속도니까요. 얘는 내려오면서 등속 운동해. 자, 등속 운동의 진짜 뜻은 뭐라고요? 힘이요. 합력이 0이야. 이거죠. 그러면 얘가 합력이 0이 됐다는 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뭐가 생겼다는 거야? 마찰. 마찰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찰력의 크기가 mg 쌍내려가 세타랑 같아서 합력이 0이야. 그래서 등속운동해.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 납득해?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이때 빗면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mg 쌍내려가 세타. 그게 마찰력의 크기죠. 근데 얘는 몇 킬로짜리고요? 10킬로짜리예요. 그러니까 요 크기가 마찰력의 크기니까요. 마찰력의 크기는 mg 쌍내려가 세타인데 얘 10kg짜리고 중력가속도 10이고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이게 얼마요? 50N의 마찰력 작용하네. 이렇게 가는 거야. 맞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 되는데요. 얘 중력가속도 얼마로 하라고요? 9.8. 아. 그럼 얼마? 4.9 아니 49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푸는 문제야. 네. 실제로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느낌이 없는데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고력은 엄청난 문제들이에요. 다 괜찮은 문제들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넘겨요. 자, 24, 25에서 질문해봐. 55번, 54번. 인준아, 네. 마스크 벗어. 앞으로 물리 시간에는 누구도 마스크 쓰고 있지 마시고요. 누구도 모자 쓰고 있지 마시고. 마스크 벗어 빨리. 주한이도 마스크 벗고. 너네요 면접 볼 때 말 웅얼웅얼하면 또 알겠어? 자꾸 마스크 벗는 연습. 되겠냐? 네. 합격한다 그러면 꼬맹아 똥이라도 집어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합시다. 우리요 서로 상대방의 얼굴에 신경 쓸 만큼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그렇지? 얼굴 관리하자. 민준 네. 고개 들어. 손 내려. 손 내려 빨리. 네.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도 마스크 이제 못 쓰게 했어요. 선생님하고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예쁘게 다들 잘생겼는데 왜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민준 손 내려. 근데 자꾸 써버릇 해서 그래요. 안 쓰시면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질문 민준아 50번하고 뭐였어? 49번이랑 49번이랑 55번. 두 개야? 49하고 55? 네. 네. 49번 하고요. 55번 두 개 할게요. (49번하고) (55번) 두 문제 보여드릴 건데요. 49번 보시면요. 보통 낚싯줄에 작용하는 힘이 400N 이상이 되면 끊어지는 실이 있다고 하자. 두 사람이 직선상의 반대 방향으로 300N의 힘으로 잡아당기면 낚싯줄은 어떻게 될까? 이 얘기입니다. 꼬매나. 선생님이 이 그림 설명했던 거 기억나니? 우리 이거 정기고사 시험 문제에 있었어. 3월달 건지 몇 월달 건지 기억 안 나지만 정기고사 시험 문제에 있었어. 여기 용수철 저울 이렇게 있어. 용수철 저울 이렇게 있어. AP에 작용하는 용수철 저울의 그래서 크기가 얼마일까? 해봐. 저 얼마일 것 같아? 이 새끼들 시험도 봤던 문제인데 이 씨비랑 방탱이 같은 이 새끼들 300하고 300하고 4. 선생님 뭐라 했어? 용수철 저울은 아무 의미 없다.
거기 지나가는 힘의 크기를 단지 측정하는 것뿐이다. 용수철도로 있다고 해서 신경 쓸 거 없다.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러면 이렇게 놨을 때 여기에 있는 가라는 물질 무슨 상태니? 정지. 합력 얼마? 그러면 얘 아래로 얼마? 300. 그러면 얘 위로 얼마? 300. 됐어? 실 몇 가다? 그러니까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 얼마? 300이야. 이걸 이제 너 혼자 생각해야 돼. 이제 더 이상 내가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왜냐? 내용 총정리하고 사고력 키우는 거예요. 5월달 지금부터 시작해서 7월 말까지 하고 끝나요. 8월달부터는 내용 정리하는 수업은 없습니다. 계속 기출문제 풀어나가는 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수업은 이게 총정리 마지막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은 거 계속 들을 거라는 환상 갖지 마셔야 돼요. 자, 이거 다 됐어? 얘 무슨 상태니? 정지, 합력 0이야. 됐어? 얘 얼마니? 300. 얘 얼마니? 300. 여기 실 몇 가닥이니? 한 가닥. 그러면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 얼마니? 300이야. 근데 잘 봐. 얘 얼마로 잡아당기냐? 300. 그러면 선생님 얘도 300으로 잡아당기고 얘도 300으로 잡아당기면 이 실에 걸리는 장력 600 아니에요? 600이면 보면 여기가 600이면 이 새끼 어떻게 되는 얘기야? 올라가요.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같은 그림일까 다른 그림일까? 이거 같다. 왠 줄 알아? 얘 300이죠? 얘 300이죠? 그러면 실이 300으로 당기죠? 누굴 당깁니까? 실이 벽을 300으로 당기죠? 그럼 벽이 실을 얼마로 당기니? 300으로. 실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으려면 양쪽에서 어때야 됩니까?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겨야 돼요. 됐어? 자, 실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으려면 양쪽에서 당겨줘야 됩니다. 어떤 힘으로? 같은 크기의 힘. 만약에 다른 크기의 힘으로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실은 끌려갑니다. 알겠습니까? 또는 끊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 이쪽으로도 300N의 힘, 이쪽으로도 300N의 힘으로 당겨줘야 얘가 팽팽해지고 이 실에 걸려있는 힘은 얼마? 얼마? 300이에요. 600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 이 실은 몇 N의 힘 받으면 끊어진대? 400. 양쪽에서 300으로 당겼어. 실이 받은 힘은 얼마야? 300이야.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져. 됐어? 한 손은 그냥 벽처럼 버텨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보세요. 실에요. 질량이 같은 애가 매달려 있으면 하나는 그냥 버티는 벽의 역할밖에 안 한다. 그냥 300N짜리 하나만 걸려 있는 거다. 이해돼? 이 얘기야. 이 얘기야. 실을 양쪽에서 같은 크기의 힘으로 잡아당기면 한쪽은 그냥 벽의 역할밖에 안 한다. 알겠니? 한쪽은 그냥 힘을 주지 않고 버티는 역할밖에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양쪽으로 300으로 잡아당겨도 이 실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에 걸려있는 힘은 300이에요. 400보다 작은 힘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습니다가 정답이야. 이해되죠? 네,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 거 49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준이가 55번 질문했으니까 해보죠. 똑같이 경사면이야. 아까 했던 거랑 같아. 마찰력을 실험하기 위해서 길이가 50cm인 빗면 위에 밑면이 평평한 질량 1kg의 통을 올려놓았다. 빗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점점 크게 하였더니 오른쪽과 같은 상태에서 통이 뭐하기 시작했어? 미끄러지기 시작했어. 우리가 방학 때 했던 실험이야. 맞죠? 자, 그럼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됐어. 네, 마찰력의 크기가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경사력의 크기와 정확하게 뭐하다? 같다. 됐어. 이 경사력의 크기가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와 같아요. 우리 이거 한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거리가 같은 상태에서 통이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이 빗면을 수평으로 놓고 수평 바닥에 2kg짜리 물체를 놓으면 얼마의 힘으로 끌어줘야 움직일 수 있겠니?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요. 요 길이가 30이고요. 아니 50이고요. 요 길이가 30이에요. 똑같은 이유에서 옛날에 사인, 코사인이라고 하는 게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아서 그걸 안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되겠어. 자, 이게 30이야. 이게 50이야. 그럼 머리 있지. 이게 얼마니? 40이야. 이런 얘기예요. 3대 4대고. 됐어요? 네. 라는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이 물체가 이렇게 빗면에 요 각도에 있을 때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요. 경사면 아래쪽으로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mg 사인 세타니까 mg 얼마입니까?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맞습니까? 5분의 3이라는 얘기죠. 요만큼이 경사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됐죠? 네, 이만큼의 크기가 얘 정지 마찰력이야. 자, 그때 마찰 계수에다가 됐어. mg 콩눌러 세타를 곱하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콩눌러 세타를 곱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마찰 계수의 값은 아까 해드렸죠? 뭐예요? 탄젠트 세타였다고요. 자, 그러면 이 물체와 바닥 사이의 마찰력, 마찰 계수의 크기가 탄젠트 세타야. 그러면 이 판을 뉘어놓으면 마찰 계수 변해 안 변해? 그대로야. 안 변해. 그러니까 이렇게 뉘어놔도 얘는요. 마찰 계수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갖는데 거기에다가 2kg짜리 물체를 놓고 2kg 맞아요? 몇 킬로였죠? 2kg 맞죠? 2kg짜리 물체를 놓고 당기려면 최소 얼마의 힘을 줘야 이거 당길 수 있니?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럼 꼬맹아, 이때도 마찰력 작용하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같거나 큰 힘으로 당기면 움직여. 알겠어요? 그럼 얘 최대 정지 마찰력이 얼마냐? 요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요. 됐니? 마찰 계수에다 수직 극력 곱하는 건데 지금 마찰 계수는 알았어요.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니까 얼마입니까? 4분의 3.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마찰 계수는 4분의 3이고요. 얘가 바닥을 수직으로 누르는 수직 극력은 2 곱하기 빨리 봐. 9.8이라고 10이라고. 얼마라고 하래요? 그냥 G래? 네, 그럼 G요.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2분의 3G만큼의 힘을 주면 되죠.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가 10이면 대략 얼마? 15N의 힘으로 당기면 가요. 이런 느낌이야. 알겠습니까? 네,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야? 1kg 통을 놓아서 빗면에 수직으로 이루는 값을 측정할 때 오른쪽 그림과 같았고 이 물체의 수평면에 2kg에 해당되는 힘을 주 수평으로 달력은 얼마겠습니까? 마찰 계수 4분의 3이고 2kg에 해당되는 중력 가속도니까 이거 계산하면 2분의 3 아니야? 왜 2분의 3지 없어? 야, 얘 3kg짜리잖아. 통 속에 2kg짜리 물체를 넣는다잖아. 그렇네요. 3kg야, 3kg. 그래서 얼마 나와? 4분의 9kg 중에 해당되는 힘으로 잡아당기셔야 돼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 53번이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10kg인 물체의 빗면 위에 놓여 있고요.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체 A의 질량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네, 이 문제 별표 한번 해볼래요? 이게 왜 힘의 범위가 나올까? 이 값은 몰라도 돼요. 왜 힘의 범위가 나올까? 뭐라고 안 들려, 민준아? 뭐? 자기 생각을요 완성해서 많이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너네요 과거 가서 대학 가는 거 과거 생활은 힘들지만 대학 가는 수준은 너무 달라요.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딱 5개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해집니다. 그동안 했던 5개월 다 버리셔도 돼요. 지금부터 하시면 되거든요. 네, 알고 있는 거를 말로 만드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그거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다 보면 과목별로요 미흡한 부분들 많나요? 그거 빨리 그 주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쌓아두면 못 따라갑니다. 애들 머리가 헐 좋은 아이들 많이 오고요. 오늘 영재 원서 접수 끝났는데요. 걔네들이요 최종 결과 발표가 8월 22일 날 발표가 다 나요. 그럼 걔네들 일주일 만에 바로 자소서 써가지고요 집어넣고요. 걔네들 들어오기 시작하면 영재 대비했던 애들은 우리보다 6개월 먼저 공부 시작한 친구들이거든요. 걔네들 들어오는 순간 경쟁이 빡셔져요. 지금 우리 학원에요 영재 과거 대비하는 중3 아이들 합쳐서 80명 있어요. 지금 이건 80명 앉아 있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모든 과거에서 합해서 1년에 몇 명 뽑아요? 200명 뽑아요. 여기 80명 있는데 서울에 과거 2개 있잖아요. 세종 한성. 거기서 뽑는 애는 총 합해봐야 200명이에요. 근데 우리 학원 같은 학원들이 서울에 몇 개 있을까요? 걔네들이 80명씩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그럼 그 안에서 나오는 몇 등일까? 가겠냐? 이런 거죠. 지금부터 그 위에 있는 아이를 또 뽑아내면 정신 차려줘야 돼요. 차려줘야 돼요. 경기국가고 경쟁률은요. 경기국가고 140명 뽑나? 10대이잖아요. 경기국가고. 세종 한서 경쟁률 얼마입니까? 5대이죠. 그러면 200 곱하기 5 하시면 얼마? 1000명 중에서 200명 뽑겠다는 거야. 근데 실제 경쟁률은 5대 1보다 높아요. 4배자 합쳐서 5대 1이거든요. 4배자 경쟁률 1.5대 1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정신이죠. 지금 영재 애들 경쟁률 실제로 나왔죠? 여러분들 실제 경쟁률 그 정도 나와요. 세종에서. 실제 경쟁률. 그렇게 나와요. 합시다. 근데 그걸 또 여기서 절반은 뚫고 가요. 우리 학원에서 항상 50% 가거든요. 평균적으로 50% 가요. 절반 가요. 그러니까 여기 잘 봐. 8명 있어. 4명 못 가고 4명 가. 정말 그래요. 요 안에서 4명 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되게 정확해요. 1과라고 거기서 100% 가고 우리 100% 떨어져요? 신기하게도 안 그래요. 신기하게도 안 그렇습니다. 왜? 문제는 잘 푸는데 말로 표현 못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절반 갑니다. 여기서. 이 8명 중에서 절반 안에 드는 건 할 수 있겠죠. 그것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절반 가시면 돼요. 그럼 가요. 자, 이 중에서 경기북. 자, 그러면 우리 7명 중에서 4명 가면 돼. 쟤는 우리 경기 상대가 아니야. 그런 거죠. 바운더리가 달라. 이런 겁니다. 자, 뭐야? 이거야. 왜 힘의 범위를 물었을까? 아까 우리가 풀었던 모든 분들은 힘이 얼마일 때 내려가? 그래서 정확하게 몇 뉴턴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는 힘의 범위를 물어보네. 뭐가 다른가? 얘가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얼마냐 이제 이런 거죠. 됐죠? 물체가 이렇게 있어. 그럴 거면 생각해봐. 여기에 있는 A라는 물체가 10kg, 아니 여기에 있는 E라는 물체를 10kg로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 질량을 모르는 A라는 물체가 있어요. 이 질량의 범위를 모르는 거죠.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자, 움직이는 방향 얘기해봐. 네, 얘가 올라갈 때가 있고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때 힘의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됐니? 얘가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고 얘가 아래로 내려가는 이유는 뭐니? mg 쌍 내려가 세타가 됐어. 네,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뭐니? A가 잡아당기는 힘. 됐어. 네, 또 뭐 있을까요? 얘가 이리로 내려가요? 뭐 있을까요? 뭐 있을까요? 마찰력. 그럼 이때 마찰력이 어디로 작용할까요? 위로 작용하겠죠. 이 둘을 합한값이 얘보다 작아야 내려가겠죠.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B가 내려갈 때예요. B가 내려간다면 mg 사인 세타의 크기가 됐어. 얘가 잡아당기는 힘 무게 얼마요? mg요. 얘 10kg죠. 그러면 10이니까 100N 사인 세타 값이요. 얘 무게에다가 마찰력을 더한 값보다 얘가 크면 내려가 이 얘기죠. 맞아? 맞아? 그럼 올라가요는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뒤져. 이거 안 돼. 왜요? B가 올라갈 때 뭐가 달라져요? 마찰력 반응이 달라져요. 마찰력이 이쪽이 아니고 일로부터. 그래서 올라가려면 이 힘이 더 커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요번에는 A의 무게가 B의 mg 싹 내려가. 이거 mg가 이거 10kg 그러지. 100 사인 세타에다가 f를 더한 것보다 얘가 더 크면 돼. 이게 범위야. 이게 범위야. 되겠어? 이거 몇 도냐 그것도? 없네. 사인 세타가 얼마냐? 5분의 3이네. 그래서 이거 5분의 3. 됐어? 네. 그리고 중력가 속도를 10으로 놨으니까 10m 더하기 F죠. 여기 F는 뭘까요? 얘가 만든 마찰력이죠. 어떻게 보면 되겠어? 여기 마찰력 줬니? 얼마 줬어? 19.6. 그러면 이거 19.6이죠. 그러면 이거 틀렸잖아. 이거 19.6으로 나온 걸로 봐서 중력가 속도 얼마 쓰란 얘기야? 9.8. 젠장.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답을 구할 수 없어요. 답이다. 야. 해 이제. 이게 M의 범위야. 해. 생각보다 간단한 숫자일 거야. 몰라. 안 해봐. 귀엽게 생겼네. 꼬맹이. 저는 코로나 때도 마스크를 안 썼거든요. 저 마스크 쓰면 겁나 이뻐 보여가지고요. 얼마 나와? 내 마음 같아서 마찰력을 20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굴뚝하지만 얼마에서 얼마? 4에서 8 사이야?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산수 이상하면 저 새끼한테 뭐라고 하면 돼요. 저는 시도도 안 했어요. 이렇게 된답니다.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네, 마찰력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물체가 움직일 때 내려가는 경우, 올라가는 경우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페이지, 27페이지 할까요? 질문. 얼마? 없어? 넘겨? 근데 없을 이유가 없는데. 없어? 62번. 난 오히려 61번이 더 좋은 문제인데. 꼬맹아, 61번에 가도 등속이고 나도 등속이고 다도 등속인 거 알아? 맞아요? 가도 등속 운동하는 거고요. 나도 등속 운동하는 거고요. 다도 등속 운동하는데요. 전혀 다른 경우로 등속 운동이에요. 그걸 말로 설명합니다. 가는 이 운동을 하려면 어때야 되니? 이것 때문에 아까 설명했는데. 자, 등속 원운동 어떨 때 합니까? 힘의 방향이랑 운동 방향이 있을지. 네. 실제로 얘는요,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과 알짜힘이 작용해야 되는 운동입니다. 얘는 알짜힘이 작용할 때의 운동입니다. 맞죠?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알짜힘이 작용해야 되는 운동이 등속 원운동이에요. 그래서 얘는 알짜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나하고 다의 차이점이 뭐예요? 다는 마찰이 있을 때 등속이고요. 나는 마찰이 없을 때 등속이에요. 그러면 나는요? 어때야 됩니까? 알짜힘이 0일 때의 운동이죠. 그렇죠? 네. 근데요. 다도 알짜힘은 0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나는요. 실제로 힘을 주지 않아요. 마찰이 없기 때문에 힘을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거 우주 공간이고요. 그러니까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되겠어? 네. 다는요. 힘을 줘서 마찰력과 크기가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줘서 합력을 0을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얘는 힘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알짜힘은 0을 만드는 거죠. 근데 얼마만큼 힘줘야 돼요? 마찰력만큼. 이런 문제가 과거 입시 문제예요. 과거 입시 문제는 여기 있는 61번입니다. 62번이 아니고요. 되겠어? 말로 할 수 있겠어? 상황 분석 되겠어? 그래서 상황은요. 거기에 있는 가, 나, 다의 차이가 먼저 빨리 캐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서 나온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갑자기 얘네들은 모두 다 합력이 0일 때의 운동이야. 이렇게 하면 가 때문에 틀린 거죠. 가는 합력이 있어요. 합력이 0일 때의 운동은 나하고 다르고. 알겠어? 네. 가는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줘야만 일어나는 운동이고 합력이 존재하는 운동이에요. 나하고 다른 합력이 0인 건 맞지만 마찰이 없으니까 나 같은 경우는 아예 작용하는 힘이 없을 때 일어나죠. 근데 다 같은 경우에는 마찰이 있으니까 마찰력의 크기와 같은 크기의 힘을 줘서 합력을 0을 만들어 등속 운동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보세요. 그래서 과거 기출 유형을 보여주는 건 61번이에요. 그래서 62번 같은 경우는 영재 기출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62번 문제는요. 원래 길이가 20cm인 용수철에 2kg짜리를 매달면 10cm 늘어나는 용수철이 있다. 용수철 상수를 가르쳐줍니다. 중학교에서는 용수철 상수라는 단어를 쓸 수 없으니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 2kg짜리 물체를 매달면 10cm 늘어나. 그냥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뿐이야. 됐어? 자, 이런 용수철이 있는데 이 용수철에 5kg짜리를 매달아 그림과 같이 물속에 넣었더니 저울의 눈금이 2kg에 해당되는 무게만큼만 저울에 측정이 돼. 그럼 몇 킬로 없어졌어? 3kg 없어졌지. 그 3kg가 뭘까?
3kg가 물이 밀어 올리는 뭐 부력이야. 됐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용수철에는요 5kg짜리 물체가 매달려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용수철에 5kg에 해당되는 탄성력이 생겼어야 정상이지만 얘를 물속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용수철에 생긴 탄성력은 겨우 몇 킬로짜리야? 2kg에 해당되는 탄성력밖에 안 생겼어. 그럼 나머지 3kg 어디 갔어? 3kg는 물이 밀어 올리는 뭡니까? 부력이야. 그래서 부력이 얘를 몇 뉴턴? 3kg만큼 떠받들고 있으니까 위로 작용하는 거 몇 킬로? 5kg. 아래로 작용하는 거 얼마? 5kg. 그래서 정수학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부력에 해당되는 게 3kg에 해당되는 무게만큼이 부력으로 작용하고요. 용수철에는 2kg만 탄성력으로 매달려 있어. 이런 얘기야. 그럼 꼬맹아, 용수철에는 실제로 2kg밖에 안 작용하니까 늘어난 길이가 얼마일까? 용수철은 10cm가 늘었어요. 이런 얘기야. 이해돼? 이해돼? 자, 그래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요 10kg에 해당돼. 아니잖아. 야, 여기서 저울의 눈곱은 용수철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저울 아니야? 야,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 밑에 저울 임마. 이거 아까 선생님이랑 했던 거 기억나지? 맨 처음에 비커만 있었을 때 그래서 그게 10kg에 해당되는 거면 거기다가 이렇게 비커 안에다가 추를 매다니까 2저울의 눈곱이 얼마 늘어났다고? 2kg. 그래서 얘가 몇 킬로 됐다는 거야? 12kg. 그러면 이때 작용한 부력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 거야? 2kg. 그럼 용수철의 탄성력은 몇 킬로라는 얘기야? 3kg.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2저울의 눈곱이 2kg 늘어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때 이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이 2kg에 해당되는 부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 얘기한 거네요. 네, 위치를 잘못 봤어요. 자, 그럼 부력은 2kg니까 용수철 저울은 3kg만큼의 탄성력을 가지고 있어. 그럼 보세요. 2kg일 때 10cm 늘어나니까 3kg일 때 몇 cm 늘어나겠어? 15cm만큼 늘어나겠네. 그래서 저 용수철은 지금 15cm 늘어난 상태예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고요. 자, 물체가 받는 부력은 얼마이겠습니까? 부력은 2kg에 해당되는 힘인데요. 여기서 중력 가속도 얼마로 가래? 그러니까 얼마? 2 곱하기 9.8 외울 때가 되지 않았니? 얼마? 19.6N에 해당되는 부력이 작용하고 있네요. 이렇게 가란 얘기잖아. 자, 이제 3번 문제예요. 별표. 용수철의 부피를 무시할 때, 용수철은 부피가 없고 추만 부피가 있다고 치자. 이때 저 추에 작용하는 부력이 2kg에 해당되는 부력이 작용한다고요. 그렇다면 이 추의 부피는 얼마예요? 이 추의 부피는 얼마예요? 전형적인 이제 영재 문제예요. 그러면 부력 구하는 식. 네, 로, 제로, V, G 이게 부력. 맞아? 자, 그러면 이제 넣자. 여긴 지워도 되죠. 부력이 2kg에 해당되는 힘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력의 크기는 19.6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때 이 로제로가 뭐라 그랬어? 물의 밀도. 물의 밀도 얼마예요? 물의 밀도 얼마예요? 물의 밀도 얼마예요? 1. 단위가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아니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여러분들이 물의 밀도가 1이에요 라고 하는 거. 그래서 1g 퍼 세제곱센티미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물의 밀도가 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부피를 곱하고 그 부피 단위 뭘로 계산을 해요? 없어요? 네. 그럼 부피를 계산하고 그리고 중력가속도를 집어넣죠? 중력가속도 얼마입니까? 9.8 단위가 뭡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그럼 얘랑 계산하려면 센티미터를 미터로
질량의 단위는 뭐였어요? 중력과 속도를 곱하려면 질량과 길이의 단위가 뭐여야 될까? 길이의 단위는 미터여야 돼요. 이거 안 돼요. 불법이에요. 계산 안 돼요. 질량의 단위는 뭐여야 될까? 우리 무게 계산할 때요.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 곱할 때 9.8 곱하잖아요. 이때 이 질량 단위 뭐여야 되니? 킬로그램 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불법이에요. 그래서 답이 안 나와요. 그럼 닦아. 이건 화학에서만 쓰는 단위예요. 물리에서 이거 안 씁니다. 1g/cm 세제곱센티미터는 MKS 단위가 아니에요. 중력과 속도는 못 곱하는 단위예요. 단위만 써주셔야 돼요. 저걸 빠른 속도로 킬로그램 세제곱미터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피 단위도 세제곱미터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야 돼요. MKS 단위로만 그렇게 계산합니다. 되겠어? 빨리 바꿔. 1g/세제곱센티미터는 몇 kg/세제곱미터랑 같을까? 이제 한 번은 바꿔보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더 바꿔놓은 걸 기억해서 물리 시간에 저 숫자를 넣습니다. 그래서 한 번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빛! 들고 다니겠는데 머리가 너무 산발하다. 야,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빛을 좀 가지고 다니지 않니? 예서야? 어? 안 갖고 다녀. 왜? 여자잖아. 빛. 여자잖아. 빛 없어. 마스크 벗어나겠다. 환산했어요? 생각보다 간단한 겁니다. 얼마나? 2점. 됐어. 그래서 물의 밀도는 1000kg/세제곱미터입니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의 밀도에다가요 1000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부피는 x이고요. 중력과 속도는 9.8이고요. 이게 19.6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부피는 19.6에 9.8 곱하기 1000이죠. 이거 이렇게 약분하면 2니까 결국은 얼마입니까? 0.002니까 세제곱미터예요. 이렇게 갑니다. 이 부피가 이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못 푸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밀도를 제대로 놓고 계산했어야 되는 거. 중력과 속도랑 계산하려면 길이 단위는 미터여야 되고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이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여러분들보다 똑똑한 말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네? 넘겨. 자, 됐어요. 정리가 됐어요. 자, 28페이지, 29페이지 질문.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문제인데 고민도 안 해오면 수업에 효과는 없죠. 자, 요거 다음 주까지 39페이지까지 다 풀어가지고 오십시오. 숙제 안 해오시면 저도 안 풀어드립니다. 자, 2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체크해 놓으십시오. 다음 주에 숙제 해와서 질문하십시오. 여기 뒤에 있는 문제는 싸그리다 예상되는 문제들이니까 여기 풀어보셔야 합니다. 자, 42페이지 피세요. 진정을 하죠. 됐어요? 뭐요? 자, 우리는 수업 나가고 있을게요. 얼른 갔다 오십시오. 자, 42페이지 보시면 이제부터는요.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건 여러분들이 힘입니다. 힘, 여러 가지 힘. 그 힘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가 해야 되는 건 네. 아, 스톱. 이름? 배서 1? 또 보세요. 뭐요? 방정식을 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42페이지에 해당되는 거 앞에서는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했으니까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뭐야? 여러 가지 운동. 이야. 물리원에서 처음 했던 그래서 변이, 이동거리, 속력, 속도. 맞아? 등속 운동, 등가속도 운동. 그러면 이제 너네가 외웠어야 되는 것들을 제대로 외웠는지를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뭐? 너네 왜 스터디 카페에 남아서 공부 안 해? 근데 그건 너네가 해야 되는 일이야. 선생님이야. 노력해서 극복해가는 친구들이 가장 멋진 친구들인데 사실은 공부를 하다 보면 한계점이 나와요. 그 한계가 좀 쉽게 풀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공부한 구력이에요. IQ는 상관없어요. 선생님 IQ는 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중학교 다닐 때 수학 경시대회 전국 1등이에요. 제가 수학을 잘했다. 지금은 수학을 못하지만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전국 1등이고 그랬던 거죠. 공부는 IQ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 변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IQ로 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구구단 외울 때까지는 IQ가 필요할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사고력으로 하는 거라서 자기 고민이거든요. 그 고민이 조금 여러분 필요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심이야 관심. 저는 과학을 좋아해요, 물리를 좋아해요. 그거 사실 무슨 말이야? 저는 물리에 관심이 많아요. 다른 얘기예요. 하십시오. 하시면 다 들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엄마가 빡시게 시켜가지고 K문만 공부했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항상 그 팀별로 공부하잖아요. K뭐 하는 애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남자애들이랑 팀을 이뤄서 하는 여자애 한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애들 5명, 여자애 1명. 얘네들이 쭉 영재과정 다 알바볼 때 항상 테스트 보면 그 여자애가 꼴등이거든요. 맨날 울어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해도 안 돼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항상 그 반에서 꼴등이었어요. 그래서 막 슬럼프도 되게 많이 오는데 꼬맹이가 정말 지구력이 강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팍 머리가 깨더라고요. 4, 5, 6, 1, 4년을 견디니까 5년째 머리가 트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서울 영재 갔어요. 남자애들은 대전대고 갔는데 견디면 돼요.
저 공부해도 잘 성적 안 올라요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공부했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과학 공부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 시간 안에서 과학 성적이 딱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 그래서 좀 과한 생각입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과거 면접 보러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서 그날 틀면 되죠. 그죠? 그날까지만 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되죠. 자, 보자. 자, 오늘 하셔야 되는 거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여러 가지 운동. 지구상에 있는 물체가요. 움직여요. 네. 나한테 했었던 거 대단히 빠른 속도로 하자. 여기에는 중간에 들어온 신입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됐죠? 4월달, 5월달에 들어온 신입생들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대부분 처음부터 다 배웠던 친구들이니까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할 겁니다. 자, 지구상에 있는 물체의 운동성을 따져보면 지구상에 있는 물체의 운동성에 따라서 물체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시간이 지나도 물체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정지된 물체와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달라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있다. 이때 정지된 물체와 운동하는 물체는 뚜렷하게 구별된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운동하는 물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운동 상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뭐다? 빠르기와 방향이다. 맞아? 그래서 빠르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운동하는 물체야. 그 중에서 물체의 방향은 오른쪽, 위, 아래, 됐어? 앞, 뒤 이렇게 표현하지만 방향을 계산할 때는 서로 반대 방향을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놓고 계산한다. 되겠어? 이렇게 표현했고요. 물체가 움직이는 빠르기요. 자, 그 빠르기를 나타낼 때 너네 기억나야죠? 빠르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물체의 위치 변화량인데 이때 물체의 위치 변화량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한다. 뭐하고 뭐로? 이동거리와 변이로 표현하는데요. 어떤 물체의 이동거리는 10인데요. 그 물체의 변이가요. 오른쪽 방향으로 오래요. 왜 다를까요? 실제로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그 물체의 이동거리를 계산하니까 10인데 변이는 오랍니다. 이동거리의 크기가 더 크죠? 이건 뭘 얘기합니까? 물체가 가다가 방향을 바꿨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물체가 가다가 방향을 한 번이라도 바꾸는 그 순간부터는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무조건 뭐하다? 크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방향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어떤 물체가 이렇게 갔어. 그랬을 때 이동거리는 10인데 변이는 오른쪽 방향으로 오래요. 라고 할 때 변이 방향 결정하는 거. 무조건 변이 방향은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이 변이 방향입니다. 그랬을 때 이 직선거리가 변이의 크기가 된다. 알겠습니까? 이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위치 변화를 구할 수 있으면 이걸 걸린 시간으로 나누시면 이때 빠르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는 뭐고? 속력이에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는 뭐였다? 속도였다.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바꿀 때는요. 속력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체가 움직이는데 그 물체의 운동성을 보면 운동에도 종류가 있다. 그 운동의 종류는 빠르기와 방향의 변화로 얘기한다. 어떤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간대. 얘는 가는 동안 변한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중학교 3학년 때는 뭐라고 표현한다?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고 이걸 고등학교 때는 뭐라고 표현한다? 등, 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아까 그 A4 용지 펴. 자, 뒷부분에 등속도 운동 그래프 두 가지 그려놓고 그래프에 숨어있는 거 두 가지 해서 이거죠.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거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를 그려봐 라는 얘기입니다. 해. 그리고 모든 그래프에는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었다. 어디에? 기울기와 면적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파악하는 방법들은 해봐 드렸습니다.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더라도
뭐 모양하고 상관없이 그래프 안에서의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 숨어있더라. 자, 그래프의 면적은 어떤 모양의 면적이 나와도 항상 x축과 y축의 곱의 의미가 숨어있다. 되겠어? 네. 못 그리는 사람 없죠? 이거 못 그릴 거면 지금 당장 책가방 싸고 가셔야 됩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슴sol이 쏟네요. 자, 등속도 온도 그래프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 운동. 됐어? 네. 자, 일정한 운동을 할 때요. 이 그래프의 면적의 의미가 뭐니? 거리죠. 됐어? 이동거리죠. 그 중에서 1초 1 동안의 속력이 2고요. 2초일 때도 속력이 2고요. 3초일 때도 속력이 2라고 치자. 1초 동안 간 거리 2m. 1초 동안 간 거리 2m. 2초 동안 간 거리 4m. 됐어? 그랬을 때 시간이요. 1초일 때보다 2초일 때를 2배 커졌더니 이동 거리도요. 1초일 때 간 거리보다 2초일 때 간 거리가 몇 배 커지니? 2배.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이 2배 커지니까 거리도 2배 커지네. 그러니까 시간과 거리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네? 정확하게 비례 관계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다? 시간분의 위치 변화. 그래서 얘 뭡니까? 속도 또는 속력이죠. 그랬을 때 1초일 때 기울기가 크니 2초일 때 기울기가 크니?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매 순간 똑같아요. 등속도 운동이라고요. 맞습니까? 이런 얘기야.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는 운동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났을 때 변하는 운동이 있죠. 그게 빠르게가 바뀌든 방향이 바뀌든 둘이 한꺼번에 바뀌든 상관없죠. 변하는 운동을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 뭐라 그런다?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변하는 운동을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변화량이 일정하다면 그걸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등가속도 운동과 관련된 그래프도 3개 그릴 수 있다. 못 그리면 책가방 싸자.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 숨어있는 내용 표현. 속도 운동도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대답해. 대답해. 아니요. 왜? 가속도가 없어요. 실제로 등가속도 운동은 변화량이 일정하다는 건데 그럼 등속도는 변화량이 일정하니? 변화가 있니? 없죠. 그래서 변화량이 0으로 일정해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등속도는 변화가 없다는 운동이고요. 가속도는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이에요. 왜 숨어있는 거 표현 안 하지? 자, 시간에 따라 가속도가 일정하게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얘는요,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돼서 1초가 지나도 가속도 1, 2초가 지나도 가속도가 2, 3초가 지나도 가속도가 2라면 이때 숨어있는 면적의 의미 뭐니? 뭐라고? 네, AT니까 속도 변화량이죠. 가속도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입니다. 그러면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얼마인데? 1초 동안의 속도가 이만큼 증가했어요. 그죠? 2초가 지나면 속도 얼마 증가합니까? 4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속도 값이 1초일 때보다 2초일 때 그래서 속도가 얼마? 2배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과 속도는 무슨 관계가 있다? 비례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다? 가속도인데 1초일 때 기울기가 큽니까? 2초일 때 기울기가 큽니까?
봤죠?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같은 등가속도 운동이야 이렇게 얘기했고요. 면적이 뭡니까? 이동. 그럼 뭐랄까? 1초일 때 간거리를 S라고 놓자. 맞아? 1초라는 시간 동안의 간거리를 S라고 놓자. 그러면 2초인 시간 동안의 간거리는 얼마니? 그렇죠. 1초일 때 간거리가 S인데 2초일 때 간거리가 4S야. 비례이? 아니죠. 실행이 2배 커졌는데 이동거리 2배가 아니고 그거의 제곱 얼마만큼 커졌어요? 4배 커졌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는 비례가 아니고 뭡니까? 2차 포물선 가속 비례 그래프가 나와야죠. 알겠어?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머리 있는 척해. 그러면 요게 S면 이게 4S? 그러면 이건 몇 S? 3S? 그러면 이건 몇 S일까? 네,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 자유낙하할 때 낙하거리. 1초의 순간의 속도 얼마? 10. 그럼 1초 동안 낙하거리 얼마? 아유! 이 개새끼들 10은 왜 그렇게 나와? 이 10이랑 병신! 확 그냥 1초 동안 낙하거리 얼마? 5. 좀 외롭게 되지 않았어? 그럼 2초 동안 가거리 20이죠. 그러면 1초에서 2초 동안 가거리 얼마라는 거야? 15. 이거 15. 이거 얼마? 25. 그러니까 3초 동안 낙하거리 다 더하고 얼마? 40.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 그럼 나 궁금한 게 있어.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했는데 1초일 때 간거리가 5m고 2초일 때 간거리가 이미 20m잖아. 그러면 20m가 있다고 쳐. 2초 동안 이만큼 왔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정확하게 절반 10m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 1초야?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등가속도 운동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t일 때요. 간거리를 s라고 하면 정확하게 절반인 2분의 1 s를 가는데 걸린 시간이 2분의 1 t니 아니라는 거잖아. 얼마야? 정확하게 절반 가는데 걸린 시간. 절반 가는데 걸린 시간. 이게 t야. 이거 몇 t야? 외울 때도 됐고 이해할 때도 됐어. 이거 면적 절반이어야 되잖아. 절반이 되려면 시간이 절반이면 속도도 절반이라서 면적은 4분의 1밖에 안 돼. 그지? 그러면 시간이 얼마 줘야 돼? 얘가 주는 만큼 얘도 줄 거야. 시간이 루트 2분의 1t가 줄어야지. 그래야 속력도 루트 2분의 1로 줄겠지. 그래서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t면 절반 가는데 걸린 시간은 루트 2분의 1t가 걸려. 2분의 1이 아니야. 알겠어? 이것 좀 제발. 이건 수능에서도 미친 듯이 나오고. 알겠습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제곱에 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시간거리 그래프는 포물선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때도 기울기에 뭐 숨어있죠? 기울기에 뭐 숨어있어? 속력. 됐어? 자, 기울기에는 속도가 숨어있다는데 기울기 두 가지가 있죠? 이 그래프에. 뭐 있습니까? 1초인 순간을 지나는 접선 기울기. 맞아요? 2초인 순간을 지나는 접선 기울기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기울기는 접선 기울기가 있는가 하면 0초부터 2초까지를 연결한 뭐도 있어요? 구간 기울기도 있단 말이죠. 둘 다 기울기니까 둘 다 속도야. 그러면 접선 기울기는 무슨 속도야? 순간. 1초의 순간의 속도. 맞아? 구간 기울기는 평균 속도. 기억나지? 하겠지? 자, 여러분들 이 중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우리가 공부할 때 사용하는 그래프는 하나지? 맞죠? 주로 우리 뭘로 풀어요? VT 그래프로 다 풀어요. 그려보자. VT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는 없어도 되지만 있는 상태로 출발할 거야. 처음 속도를 초기 속도의 줄임말 초속도. 됐어? 얘는 초속도가 2였다고 쳐. 거기서부터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데 기울기가 뭐라고? 가속도. 가속도의 크기가 3이라고 치자. 자, 가속도가 3이야. 이거 한국말로 무슨 뜻이야? 1초당 속도가
3씩 빨라져. 그럼 2초 지나면 6 증가해. 3초 지나면 9 증가해. 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가 증가한 양 어떻게 구했어? AD. 그렇죠.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만큼의 속도 증가량이죠. 네. 그래서 t초가 지나는 순간에 나중 속도는 이라고 하는 등가속도 공식 세 가지. 빨리 써. 못 쓰면 뒤진다. 등가속도 공식은요. 나중 속도 구하는 식, 간거리 구하는 식에 시간이 안 나왔을 때 쓰는 식 세 가지였어. 책가방 살 준비해라. 여기서 세론만 제끼면 나머지 합격이다. 지나간다. 책가방 싸러 한번 찾았다. 주환이 시가방 반쯤 싸야 되겠는데, 어? 저거를 그려놓고 하셔야지. 나중 속도. 요렇게 세 명 체크박스 하면 딱 나머지 합격하면 되겠네요. 아, 정확하네요. 꼬맹아,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증가한 거 더하는 거지. 네. 쓸 수 있는 척 하지만 조금 있다가 또 물어보면 또 못 쓸 거야.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어야지. 간거리 구하는 식. 사각형 넓이에다가 삼각형 넓이 더하면 돼. 그랬지? 그래서 이거 뭐야? V0t 플러스 1분의 1 AT 제곱이지만 이렇게 구하면 병신이야. 이렇게 얘기했었지? 됐어. 등가속도 운동에서 간거리 구하는 식은 됐니? 자, 여기에다가 선을 그어서 사각형 넓이 구해도 똑같아. 이렇게 했지? 자, 그러면 이 위치가 뭐야? 이게 뭐야? 평균 속도죠. 되겠어? 그래서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는 게 더 빠른데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을 때 평균 속도 구하는 방법.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는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면 돼?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나누기 2하면 평균 속도지. 근데 만약에 등가속도 운동을 안 하고 있을 때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해? 속도가 막 바뀌어요.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안 하고요. 그냥 가속도 운동해요. 그러면 얘는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해요? 네. 우리가 맨날 구하는 속도 구하는 식 또는 속력 구하는 식이 앞에 평균자 다 띄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도 구하는 식은요. 총 걸린 시간 동안의 변이라고 했죠. 이게 평균 속도 구하는 식이고요. 평균 속력 구하는 식이 바로 총 걸린 시간 동안의 총간거리죠. 그래서 이게 바로 평균 속력 구하는 식들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등가속도 운동을 안 할 때는 이렇게 구하셔야 되고요.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만 이렇게 심플하게 구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간거리를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시간이 안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유리한 방법.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했으니까. 됐어. 자,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자유낙하. 자유낙하 하고 있는 물체가 있어요. 자, 자유낙하와 낙하 운동이 같은 말 다른 말? 뭐가 달라? 네. 자유낙하는 중력만 받아 떨어지는 운동이죠. 자유낙하는 중력 말고 공기 저항도 받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있니? 뭔 차이가 있어? 그래서 뭐가 다른데? 응? 시간 떨어지는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 네, 맞아요. 또 속도가 어떻게 달라져요?
공기저항이 없을 때보다 느려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또요. 이제 그것도 생각하려고 했어요. 문제 속도. 공기저항 없으면요 무조건 떨어질 때 일정한 비율 중력과 속도로 속도가 빨라지죠. 공기저항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만 빨라졌다가 등속운동이에요. 공기저항이 없어야 속도의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건 이건 자유낙하일 때만 그래요. 공기저항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만 속도가 빨라지다가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않은 등속운동합니다. 이때 얘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속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종단 속도다. 실제로 물체는 떨어질 때요 지구에는 공기저항이 있기 때문에 종단 속도라는 걸 갖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높은 구름 위에서 떨어지는 됐어 빗방울이요. 만약에 자유낙하였다면 이게 총알 속도보다 빨라요. 그래서 빗방울 맞으면 다 뒤져요. 근데 우리 안 죽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빗방울이 종단 속도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빗방울이요 저기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면 대략 내 머리통에 떨어질 때 속력이 400m/초 정도 나옵니다. 400 정도 나와요 속도가. 그럼 총알보다 빠르죠? 머리통 다 뚫립니다. 근데 실제로 빗방울이 떨어질 때요 속력을 얼마니까 400이 아니고요 2m/s밖에 안 돼요. 속력이 2밖에 안 돼요. 속력이 200분의 1밖에 안 됐다고요. 왜요? 공기저항 때문에 종단 속도에 도달했기 때문이에요. 그 속도 이상으로 안 따라잡니다. 그럼 그조차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열만 많습니다. 됐어?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표준 상태인 자유낙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보면 봐. 자유낙하 그래프 그려드렸죠? 됐냐? 네. 자, 2초 동안에 시간 속도 빨리 쓸 수 있는 거 다 쓰세요. 기본이 확실해야 종단 속도라는 걸 알죠. 2초 동안에 떨어지고 있어요. 쓸 수 있는 거 모두 다 쓰세요. 저 아래 숫자. 됐어. 자, 1초인 순간 얼마? 10. 2초인 순간 얼마? 20. 요거 얼마? 5. 이거 얼마? 20. 뭐 이런 얘기야. 됐죠? 자, 자유낙하 할 때 이렇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낙하 할 때요. 이 공식의 변환 쓰죠. 써봐. 자유낙하 할 때는요. 1번 공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빨리 써. 시간 없어. 민준이는 체크방 쌓아가면서 써. 우리는 쭉쭉 나갑니다. 뒤에 못 들은 거는 영상 올릴 테니까 같이 보십시오. 자, 자유낙하입니다. 1번 공식 어땠습니까? 불러. V는 GT죠. 그래서 처음에 속도가 0이기 때문에 V0 없어지고요. 중력과 속도는 G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어떤 애가 떨어지는데요.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됐어? 10루트3이야. 얘 떨어질 때까지 걸릴 시간 얼마야? 이거 뭡니까?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G분의 뭡니까? V. 그러니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10루트3이고 중력과 속도가 얼마입니까? 10. 그럼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몇 초라는 얘기입니까? 루트 3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어? 공식을 이제 혈도하면서 써보자. 되겠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자유낙하입니다. 공식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동거리를 S라고 쓰는데 낙하거리는 습관적으로 H로 쓰는 습관이 있어. 그렇게 안 써도 되는데 H는 불러 2분의 1 G T 제곱이죠. 아까는요.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력이 10루트3이라고 하는 속력을 가르쳐줬을 때 낙하 시간을 물어보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속력을 가르쳐준 게 아니고 낙하한 거리를 가르쳐줘요. 그랬을 때 낙하하는데 몇 초 걸렸어? 이런 거 묻는 거죠. 얘가 낙하하는데 20m 낙하해서 몇 초 걸렸을까? 이런 거 묻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시간으로 정리하시면 되죠.
뭡니까? T는 루트 G분의 뭐예요? 2H야. 납득하니? 그러니 얘는 중력과 속도 10이고 2 곱하기 20이기 때문에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몇 초라는 거야? 2초였어.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어? 그러니까 자유낙하하는 동안 속력을 가르쳐줘도 시간 구할 수 있고요. 낙하 높이를 가르쳐줘도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 구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 공식 이렇게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또 내가 뭐라 그랬어? 지구에서만 떨어뜨려? 아니잖아요. 지구가 아니고 다른 천체에 갑니다. 됐어? 다른 천체에 갔을 때 낙하 시간 어떻게 되니? 높이는 같다. 높이가 같아도 중력과 속도가 다르면 낙하 시간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기억해. 세 번째 3번 공식 바꿔. EG H는 뭐니? 몇 시? 54분. 네, 빠른 속도로 할게요. EG H는 뭐니? V 제곱. 되겠어? 네, 내가 20m 높이에서 떨어뜨려.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얼마게? 이런 얘기예요. 20m 높이에서 떨어뜨려.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얼마게? 그러면 당연히 속력은요. 이거에 루트 씌우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은 루트 2G H야. 그러니까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20m 높이에서 떨어뜨려. 바닥에 닿을 때 속력 얼마야? 20이야. 알겠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되겠냐? 자, 근데 내가 이 설명을 1kg짜리를 했니? 100kg짜리를 했니? 상관없죠. 자유낙하할 때 이 그래프는 진영하고 무관하죠. 됐어? 자, 갈 사람들 빨리 체크방사하고 문 열어. 가. 뭐야, 문제도 가는 거였어? 빨리 빨라! 민준이만 문제가 아니었구만. 싸는 속도가 빛의 속도가 이 새끼들. 아십시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뒤에 종단 속도는 좀 봐. 5분만 보면 돼. 자, 그러면 자유낙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유낙하가 아니고 공기저항이 있을 때 라고 하는 종단이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낙하하는 물체가요. 공기저항을 받으면 됐어? 얘가 떨어질 때 저항의 크기가 같을까 다를까? 어떤 물체가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저항의 크기가 같을까 다를까? 이게 달라져요. 그럼 저항은 왜 생겨요? 물체가 떨어질 때 아래로 중력받고요. 위쪽으로는 공기저항을 받기 때문에. 됐어? 자, 물체의 중력은 100N인데 공기 저항이 30N이야. 그럼 알짜임이 얼마가 돼? 70만큼의 가속도를 만들었죠. 근데 얘가 떨어지면서요. 무게는 그대로인데요. 공기 저항이 얼마가 되면 60이에요. 그럼 알짜임은 얼마가 돼요? 40이에요. 40.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70만큼의 가속도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40만큼의 가속도밖에 못 만든다? 근데 더 한다 앞으로. 자, 얘가요. 시간이 지나면 무게가 100N인데 공기 저항이 100이야. 알짜임은 얼마니? 그러니까 등속도도 이렇게 되는 거야. 물체가 떨어지다 보면 공기 저항이 점점 커져서요. 알짜임의 크기가 줄어드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줄어들어. 그러다가 알짜임이 0이 되니까 더 이상 속도가 늘어나지 못하는 속도에 도달해. 됐어? 네. 자, 그 속도를 쭉 끌고 가요. 그럼 무슨 말이야? 얘는요. 그럼 선생님 공기 저항이 30, 60, 100, 그 다음 얼마? 120 이렇게 될까요? 절대 못해요. 공기 저항은 물체의 무게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그 상태를 계속 가요. 그러니까 함량이 계속 얼마? 0. 그래서 등속도가 가는 거야. 그러면 공기저항은 물체 무게만큼만 가질 수 있다. 근데 공기저항은 왜 커질까? 무게까지 공기저항은 커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뭘까? 실제로 생각해봐. 물체가 떨어져. 여기 볼게. 엄청나게 빽빽한 공기 있어. 엄청나게 빽빽한 공기가 있어.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서 얘가 일로 오려면 이 자리에 원래 누구 있었어? 공기 있었어. 그거 밀어내야 내가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공기를 밀어내고 내가 거기를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 사실은. 그쵸? 네. 그걸 밀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냥 떠 있는 거야.
못 내려와. 그 얘기야. 근데요, 처음에는 속력이 느려. 그러면 속력이 느리니까 공기를 조금씩만 살살 밀면서 내가 들어가면 돼. 근데 속력이 빨라지면 1초 동안에 내가 속력이 느릴 때는 요만큼만 내려오니까 여기에 있는 공기만 밀면 되지. 속력이 빨라지면 이만큼을 밀고 내려가니까 밀어내는 공기 양이 많아지지. 힘이 더 많이 드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저항력이야. 그래서 내가 공기를 밀면 공기가 나를 뭐하니? 밀어. 그게 내가 바로 저항이야. 알겠어? 이거야. 속력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공기를 많이 밀어야 되니까 저항이 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공기 저항은요, 낙하하는 물체가 받는 저항은요, 떨어지는 속력과 비례하는 값을 가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비례상수 K를 곱한 만큼이 공기 저항입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실제로 낙하하는 물체는요, 네, 이렇게 물체의 무게와 공기의 저항이 같아지는 순간까지만 속도가 빨라져. 알겠니? 근데 물체의 무게는 공기 저항은 KV입니다. K는 상수예요. 이거는 공기의 1도, 물체의 색이 뭐야, 이런 것들의 결정. 되겠어? 이게 뭐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조사하는 게 자수수명입니다. 그래서 자, 그랬을 때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속도는 무게와 같아지는 저항의 크기를 만들 때의 속도인데, 그래서 얘를 종단 속도라고 하는데, V 종단 속도는 뭡니까? Kmg. 맞아? 그럼 뭐야? 어차피 K라는 상수는 일정하고 쳐. 그러면 종단 속도가 큰 I는 어떤 애? 무거움이에요. 그래서 무거울수록 종단 속도는 더 높은 데서 생겨요. 됐죠? 그래서 1kg짜리 물체의 종단 속도가 여기면 2kg짜리 물체의 종단 속도가 이보다 높은 데서 이렇게 생겨요. 3kg짜리는 조금 더 높은 데서. 근데 빗방울의 무게는 그러니까 종단 속도가 여기서 생겨요. 이 얘기야. 납득이 돼? 그래서 종단 속도를 확인하려고 하는 실험 설계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 종단 속도를 보고 싶다는 거야. 이 종단 속도를 보려고. 그래서 네, 우리가 엄청나게 작은 물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야 종단 속도를 볼 수 있는데 그 시험을 잘 안 됩니다. 그 높이까지 올라가서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시험을 예쁘게 끝내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되겠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